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고 우리는 이제 흔히 여성 할당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두고서 사실상 남성보다 사회 진출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다라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이것은 역차별이다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김지혜 변호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이 문제가 이제 뭐 평등이라는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개념과 이 평등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좀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개개인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한다. 이제 이것을 평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차별적인 현상을 시정하는 조치를 평등으로 볼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남성과 여성 간의 그런 불평등한 현상, 이것들을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도 당연히 우리가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런 차별적인 현상이 정말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분석에 있어서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고려돼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평등에 있어서 특히 성평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이제는 고려해서 추진을 할 시기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이준석 위원님. 반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때도요. 원래는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정장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밥의 양을 맞추느냐를 고민할 때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어떤 밥을 먹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게 삶의 질이라는 것이. 근데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시대적 요구라는 것은 성평등에 대해서 어쨌든 정성적인 부분으로 옮아가고 있는데 정량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이번에 제가 당에서도 비판했던 게 뭐냐면은 그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투자를 우선해서 집행하겠다라고 한 그 정책이 발표됐어요. 저는 말실수인 줄 알고 공격했죠. 그랬더니만은 확신범들이에요. 예, 다시 거기에 대해 재확인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전 이걸 보면서 참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근거로 들었던 게 뭐냐면은 여성 임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흔히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상관관계예요, 보면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보면은. 제가 굳이 하나 예를 들자면요, 상관관계 중에 가장 오인하기 쉬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은 상어에게 공격받는 사람 수가 늘어나요. 이걸 우리는 상관관계라고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이게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인과관계는 다른 요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면은 피서를 많이 가니까 상어한테 많이 물리는 거고, 날씨가 더우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책하는 사람들이 잘못 정책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를 금지하면은 상어에게 물리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인과관계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과관계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군요. 정책적인 판단을 하려면요. 만약에 인과관계가 진짜 존재한다면요, 여성 임원이 많아지면은 단조하게 뭐 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증가한다고 보면요, 지금 우리는 이 토론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학술적 연구됐으면. 그런 부분 밝혀지지 않았다는 밝혀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진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실제 여성 임원이 많은 곳들이 주가는 더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저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선장성, 안정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성부 기준대로 대한민국에서 그럼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 어딘가 살펴봤더니요, 기업은행, 시티은행 뭐 이런 곳들이에요. 은행들이에요. 왜 그런지는 인과관계는 대충 아실 거예요. 왜 은행의 그런 비율이 높은지는. 그런데 그 기업에 제가 그러면 주가나 성장성을 봤더니만은 작년 한 해 기준으로 기업은행 주가가 16% 떨어졌어요. 여가부 하는 식으로 투자하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잘 구분을 해야 되고, 사실 여성을 늘린다고 해서 꼭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만약 것은 그게 그건 인과관계가 있으면요, 말씀이시죠? 모든 기업이 당장 가서 전부 다 경영진을 여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 인과관계는 그런 거예요. 보면 여성 임원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늘어난다는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장을 왜곡하고 계시는 건데, 여성 임원이 많이 올라가면 기업의 수익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성 임원을 더 많이 뽑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근거 자료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 임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라는 거에 근거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여성 할당제 그 자체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해서
국민연금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뭐 본인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연금의 판단은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할당제 자체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온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냈는지 여부랑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성 할당제 제가 자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사이트에 그대로 나오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국민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운용 독립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의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운용해야 된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성평등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연금을 이용하자는 주의잖아요. 보면은 네, 저는 그거 자체가 알겠습니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우리 최태섭 작가님 의견 들어보고 그리고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게 벌써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요. 네. 첫째로 양성평등 고용 목표제가 사실상 여성 할당제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공공기관에서 5명 이상 채용할 때 이 양성평등 고용 목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 한성이 30% 이상 되도록 미달되면 추가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 제도를 통해서 추가 선발된 사람이 여성이 79명이고 남성이 328명이에요. 좀 정리를 할 것이 그렇다면 이게 한 고용 인원이 있으면은 거기서 제로섬이 아니라 만약에 추가 한 채용이죠. 성별이 3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추가로 지금 채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다음의 정원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잘못된 얘기죠. 네. 이거 그리고 이제 뭐 2017년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2010년부터 15년까지 6년 동안 이 제도로 혜택을 본 사람 중에 74.35%가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성 할당제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제는. 그다음에 국민연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민연금 전체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1%. 이게 뭐냐면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전체 투자 항목 중에 1%. 그래서 단순히 뭐 여성 대표성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인권,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1%예요. 전체 운용 기금에. 그러니까 말씀을 국민연금 전체가 무슨 뭐 이걸로 운영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준석 위원님께서는 이쪽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까 예에 나왔던 국립대 교수 25% 여성으로 채우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립대는 25%가 여성 교수인데 국립대들이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균형을 맞추자 해서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교문위에서 발의를 한 거였고요. 정부에서 그것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추진한 데가 보니까요. 바른미래당이네요. 예. 대표 발의를 하신 것도 바른미래당이고 관련해서 뭐 보도자료 내고 기사 만들고 한 것도 바른미래당. 뭐 당이라도 같은 당이라도 의견 거기에 다를 수 대해서는 있으니까요. 우선 반론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바른미래당 내에서 당론으로 그걸 정한 적이 없습니다. 개별 의원 발의였고 실제로 지금 그러면 바른미래당 내에서 예를 들어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독 선임이 있어가지고 성별을 쿼터제를 두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안 같은 경우는 저와 하태경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지금 보류된 상태거든요. 당론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뭐 개별 의원이 낸 법안이 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당론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네, 봅니다. 정영진 평론가님 네.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뭐 굉장히 세부적인 얘기들이 처음에 많이 나왔는데 일단 좀 총론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당제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그러니까 할당제를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이걸 반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 할당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 누군가가 들어갔다고 치면 그 여성을 바라보는 그 조직 내의 눈빛이 어떨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아, 할당제 통해서 들어왔구나. 실력도 안 되는데 할당제로 들어오다니 이런 좋지 않은 시선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할당제를 채우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아, 할당 우리 조직은 채웠으니까 그 이후에는 안 뽑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실효성도 별로 없고 여성들의 어떤 그 자존감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만약에 숫자가 여성들이 지금 현재 취업해 있는 숫자가 뭐 적다 혹은 여성 고위임원이 적다 하면 뭐 변호사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왜 적은지 그리고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적은 게 진짜 문제인지 그래서 만약에 이걸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형태는 뭐냐면 자 여성 비율이 한 15%밖에 안 되니까 25%까지 늘리자. 늘린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될 건지 아닌가에 대해서 전혀 지금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숫자를 정량적으로 늘리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뭐 역차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뭐 답이 없는 상황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자꾸 역차별 말이 좀 나오는데 역차별이라는 건요. 기존에 예를 들면 20대, 30대 지금 남성들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특권이라든지 뭐 권한
뭐 지배적인 권리 이런 것들이 있다가 그게 사라졌을 때 뭐 역차별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20, 30대 지금 젊은이들은요 전혀 여성에 비해서 누린 게 없어요. 특별한 권리를 가진 게 없어요. 뭐 학교를 들어갈 때든 혹은 뭐 군대 문제 등등 포함해서 오히려 차별을 받았으면 받았지 어떤 권리를 지금까지 누렸다고 볼 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차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